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우아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힘을 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에너지를 얻으시고 꾸준하게 내 채널을 발전시켜 나가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저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벌써 이렇게 차가워졌나 라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계절이 변하면 벌써 가을이 왔나 정도로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과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간의 소중함들, 이런 것들을 요즘에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분명히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미래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크기는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유튜브 채널이 가지는 그런 특별함이 있거든요. 정말 가면 갈수록 나의 유튜브 채널은 점점 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 힘이 느껴지게 되고 그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무언가에게 이렇게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중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막 식물을 키우다 보면, 물을 주고 하다 보면, 가꾸다 보면 그 식물도 너무 나에게는 그냥 길에 보이는 일반 나무들과는 다르게 나에게 내가 기른 식물은 정말 또 훨씬 더 많은 애착이 가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소중한 나의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제가 늘 언급했듯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 또한 유튜버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은 성공에는 정말로 욕심도 많고 관심도 많지만 내 채널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이 덜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천천히 발전하는 것도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유튜버가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좌절을 겪을 때가 언제냐면 유튜브로부터 각각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예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유튜브로부터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거나 저작권 위반에 누구나 노출이 돼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이 다양한 경고 조치를 받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처음 겪어보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이러면서 이제 좌절을 겪게 되고 마음으로도 위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안전하게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조치와 어떤 결과가 내 채널에 영향을 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평소 때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신경을 써야만 하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렇게 소중한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고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유튜브 채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텐츠 아이디라는 것입니다. 이 컨텐츠 아이디라는 것은 일종의 유튜브가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이 영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이것도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사람이 전부 다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누구의 영상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알아서 컨텐츠 아이디를 구별하고 그 구별한 영상들끼리 서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일종의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영상을 가져다가 쓰게 되면 이 컨텐츠 아이디가 먼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돌다가 이 영상은 다른 사람이 먼저 올린 영상이고 그게 오리지널인데 그걸 위반했구나 라고 해서 경고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것이고 하나는 저작권 경고인데요. 저작권 침해 신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컨텐츠 아이디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영상은 다른 사람이 오리지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라고 해서 자동으로 판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 조치라고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경고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간접적으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위반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 저작자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이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은 원 저작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알림 메시지가 저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나에게 자동으로 컨텐츠 아이디가 중복되었으니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일종의 안내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경고이기는 하지만 내 채널에 심각한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페널티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경고도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래 같은 걸 이제 넣게 되면 가장 흔하게 받는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유권 주장 경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어겼다고 해서 내 채널이 뭐 정지된다거나 무슨 폐쇄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단지 내가 그 영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초보 유튜버 분들께 되도록이면은 이것도 주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영상이 내 채널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영상들이 심지어 조회수를 많이 얻고 있다. 조회수도 높아. 그런 경우에는 내 채널이 이제 수익 창출 허가 기준을 통과하면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자체가 소득을 만들 수 없는 영상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로 그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자칫 내가 유튜브 수익 허가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영상 다 지우고 또다시 시간을 채운 다음에 허가 신청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초보 유튜버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거든요. 내가 수익 창출 허가들을 받으러 신청을 했는데 이제 계속 반려 조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소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그 영상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영상을 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음악을 실수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저작권 경고 메시지를 내가 받았을 경우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저작권 경고를 내가 받았을 때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관리 페이지 첫 번째 맨 상단에 큼지막하게 경고가 뜨거든요. 그리고 이 저작권 위반을 3회 이상 하게 되면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채널 말고 다른 연계된 다른 채널들도 삭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아주 조심해라라는 강력한 경고 문구를 내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매우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 문구에 쓰여진 대로 그 위반을 2번 이상 더 하게 되면 내 채널이 진짜로 삭제되거나 혹은 그 채널뿐만 아니라 그 채널과 연계된 다른 계정들조차 다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위반 조치는 왜 더 조심해야 하냐면 원 저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 저작자가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경고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알고리즘 단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경우예요.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이죠. 사람이. 그 원 저작자가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 저작자가 그걸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누군가가 내 컨텐츠를 가져다 쓰게 되면 나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힌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와 관련된 비슷한 영상들을 또 사용하게 되면
같은 경고 조치를 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주의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쓰면 신고할 거야 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거와 비슷한 영상을 또 가져다 쓰게 되면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를 계속해서 연달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류의 경고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중파 TV라든지 드라마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썼을 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회사들이라서 회사들은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많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내가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한 번만 그런 위반 조치가 발생하더라도 내 채널이 있는 기존의 비슷한 영상들을 전부 다 삭제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2회, 3회차 경고가 계속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작권 경고를 내가 받게 됐다면 그것은 매우 주의하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채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이런 경고 조치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셔라. 그 이유는 사람 손을 거친 것이다. 이 신고는 사람이 개입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까 전에 컨텐츠 아이디 위반을 발견한 것과는 질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신경 써서 이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다른 종류의 저작권 위반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책이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런 책들 가지고 리뷰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잖아요. 실제로 유튜브 채널도 많고 저도 좋아해서 자주 들어요. 책 리뷰해 주시는 분들 혹은 책을 그대로 읽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채널도 좋아해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보면서도 늘 불안하죠. 아, 이 채널 위험한데 책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은 들면서도 제가 책 관련된 컨텐츠들을 좋아하니까 계속 보기는 하는데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채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영상은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보시다 보니까 조회수나 구독자도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나도 하나 키워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도 괜찮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 저렇게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데 경고 조치 없이 그냥 운영이 되는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유튜브 저작권 경고라는 게 바로 올리자마자 나한테 저작권 경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갑자기 경고 조치가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1년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시기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언제 그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느냐는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작권 소유자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쯤 신고할지를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거를 신고할지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언제 주장하느냐 혹은 주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사람이 언제든 내 채널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채널이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책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오랜 기간 동안 이 북 유튜버 분들은 저작권자에게 이렇게 꼭 허락을 받고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뿐 아니죠.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또 욕설이나 혹은 뭐 외설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이러면 우리가 노란 딱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상 중에 노란 딱지가 붙은 영상이 있다면 이제 그 영상으로는 수익은 만들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상 때문에 채널이 뭔가 정지가 된다거나 폐쇄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라 단순히 그건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뿐이죠. 그리고 이런 위반 사례뿐만 아니라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에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정말로 쇼츠 영상을 엄청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저도 궁금했던 것들인데 쇼츠를 보다 보면 공중파 영상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혹은 TV에서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그걸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롱폼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경고 조치 먹고 영상이 삭제됐을 텐데 어떻게 쇼츠에는 이런 것들이 막 조회수도 심지어 높아 막 200만, 300만 조회수를 막 넘어가는 영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게는 막 1000만에도 넘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영상들이 존재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유튜브 쇼츠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 영상은 공중파 라이센스를 가진 영상인데 막 개인들이 막 올리거든요. 특히 막 가수들이라든지 무슨 개그 코미디 영상 혹은 무슨 뭐 TV의 유명한 프로그램 그런 영상들, 연예인들 영상들을 그냥 막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롱폼에서는 바로 제재 조치 당하잖아요. 삭제되거나. 그런데 쇼츠에서는 계속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유튜브 쇼츠가 일부러 좀 놔두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유튜브 쇼츠의 경쟁자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그걸 딱히 제재하지도 않아요. 공중파 영상들을.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쇼츠도 그들과의 경쟁에서 일단은 이겨야 되잖아요. 선점해야 되니까 이런 종류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늘 있는 이런 영상들을 그냥 일단은 놔두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허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그게 막 300만 400만 조회수가 막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누구나 쉽게 조회수를 왕창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수익 창출 허가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과도 됩니다. 심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잘 운영이 되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채널이 수익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수익 창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YPP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입할 때 우리가 일종의 동의하는 동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영상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허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수익 창출 허가까지는 얻어냈는데, 하지만 그런 영상들은 수익 창출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와, 조회수가 엄청나. 개인이야. 근데 그 개인이 막 연예인 영상 올리고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있는 쇼츠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은 조회수가 비록 많고 구독자가 많더라도 아마 돈은 한 푼도 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한 번에 그 수익 창출 허가를 그냥 싹 뺏어버리거든요. 경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수익 창출 허가가 취소된다 이렇게 경고 조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저작권 위반 사례를 보면. 하지만 이거는 경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경고 조치 없이 바로 그냥 수익 창출 허가를 뺏어버려요. 그 채널 자체가 그냥 수익 창출 허가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역시나 그 판단을 알고리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판단하길래 이 채널은 기존에 있는 그런 기존의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라고 알고리즘이 일단 판단을 1차적으로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채널의 영상 중에 그런 것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면 그걸 직접 사람이 판단합니다. 이제 유튜브 직원이 그걸 직접 보게 돼요. 그 채널을. 그런데 사람이 직접 봐도 이 채널은 뭔가 기존에 있는 영상들을 대거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채널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채널에 있는 수익 창출 허가 조건을 그냥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채널은 살아있고 그 영상들도 여전히 노출도 되고 조회수도 올라가지만 그 채널은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채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냥 취미생활로 그래 나는 조회수 올라가는 게 좋아, 채널이 그냥 조회수 많이 얻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채널 그냥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무료 봉사가 아니잖아요. 돈 한 푼 되지 않는 그런 채널을 계속 운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수익 창출을 뺏기게 되면 그런 채널은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쉽게 성공한 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각각의 채널들이 전부 폭탄을 가슴속에 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터지면 그 채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겉으로 성공해 보이더라도 그런 채널은 절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가슴에 폭탄을 얻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해지는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거든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채널의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소중한 채널에 내가 폭탄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렇게 폭탄을 안고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평생 동안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길 수가 없잖아요. 언젠간 터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느리더라도, 되도록이면 성장이 뜸하고 느리더라도 나만의 컨텐츠로 승부하고 나만의 영상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야만 결과적으로는 그 유튜브 채널이 10년, 20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1, 2년 하고 그만둘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 유튜버분들 특히나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는 것 같아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는 좀 천천히 느리게 성장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 평생 동안 함께할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갈 채널이라면 지금 당장 1년 안에 성공 안 해도 어때요? 2년, 3년, 4년 만에 성공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늦게 성공을 하더라도 충분히 유튜브는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도 욕심이 조금씩은 나겠지만 과거에 수없이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그렇게 했다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내 눈에 괜찮다고 해서 그 채널이 정말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곧 사라질 채널들이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막 수십만 되는 유튜브 채널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채널을 좀 더 빨리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은 누구나 있겠지만 천천히 안전하게 성공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유튜브 채널 너무 소중하잖아요, 나에게. 제가 평소에는 유튜브에 대한 엄청나게 밝고 희망적이고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튜브 하면 너무나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죠. 힘든 일이,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내가 이해하고 도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함께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운영을 해야만 내가 진짜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유튜브 채널도 쉽게 성공하는 방법, 제가 다양한 성공하는 방법들을 전달을 해드리지만 성공하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함께 익혀야만 되거든요.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고 단단하게 내 채널을 지켜가는 방법도 함께 키워나가야만 해요. 이런 것들이 배우면서 되게 귀찮기도 하거든요. 혹은 나는 저렇게 안 할래,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 채널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방법도 함께 알아가면서 유튜브 채널을 키우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튜버 분들께서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셔라 라는 생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이 사라지고 삭제되고 경고 조치를 수없이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해보고 전달해드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막 운영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도 막 키워봤거든요. 그리고 삭제된 채널들도 있고 경고 조치 받은 채널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제가 테스트한 채널이지만 실제로 삭제되는 거 보니까 진짜 겁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요. 제 메인 채널도 아니었고 뭐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채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식간에 삭제가 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채널들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조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키우고 있는 지금 채널이 그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조심하시면서 위반 사항이 있는 영상들은 되도록이면 삭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상들로 채워나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